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의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움직임, 별다른 이슈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차트를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 첫날 재상장을 했죠. 첫날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오늘은 또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으로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일단 상승을 했고 보통 이렇게 재상장 이후에 인적 분할 이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래 정지 후에 또 오랜만에 거래가 또 재개되면서 투자자들이 일부 이익을 또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보시는 것처럼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이후에 또 매수세가 또 강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부 차익 실현이 제기됐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주춤주춤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이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조금 소강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큰 틀에서는 장의 분위기와 함께 또 기업이 인적 분할 후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한동안 변동성을 보이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금 나타났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재조정 과정에서 또 일시적인 하락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조짐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재조정 과정을 또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재상장 전에 방산 부분의 이런 성장성과 수주 잔고, 기대감으로 한창 끌어올렸었죠. 그래서 이 거래 재개 후에 그 기대감이 조금 일부분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조금 소멸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과 저항의 축에 대한 공습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과 맞서면서 여러 전선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무장 세력을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을 겨냥한 전략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요, 이스라엘군과 이란에 연계된 무장 조직들이 차례로 공습을 하고 있었는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목표로 해서 공습한 이후에 29일에는 예멘의 후티, 그리고 반군의 주요 거점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반구리온 공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요,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를 보복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 공습으로 후티 반군의 발전소랑 항구 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을 동시에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계속 격화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과 수요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특히나 이 중동에서 전쟁이랑 군사적 위험이 발생할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각국의 첨단 무기랑 방어 시스템을 더 빠른 수요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요들은 방산업체의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마련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 군사적 긴장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또 다른 방산 시장에서 입지의 강화 요소로도 미칠 가능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소식인데요. 특히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면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쇠퇴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선은요,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 연구시설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 협력과 R&D를 확대하게 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조선업은 글로벌 입지로서 강화하게 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기술력에 대한 인정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 번 더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하나 오션과 미국 해군 협력 논의에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기술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기술과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요 업체라고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방산 협력 논의에서 하나오션이 소개한 이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혜자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오션이 협력 논의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될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등에 업게 되면서 방위 산업의 수주 확대랑 기술력 입증을 통해서 더 발빠른 확장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추진 장약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진 장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랑 무기 수출 증가로 인해서 탄약이 추진제로 사용되는 장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유럽에서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증설은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건설이 될 예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안전사고 제로라는 것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까지 인증받게 된다면 더 급격한 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구잡이로 증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방산 시장에 대한 수요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유럽과 탄약 장약 제조 시설이 일단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방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의 조정을 받는 움직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악재가 있었나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악재는 찾지는 못했고요. 여전히 발빠르게 해외 시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